안녕하세요. 사기 유방암, 림프와 뼈까지 전이된 사기 유방암 환자 지은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한 지은입니다.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는데요. 제가 생업에 종사를 하느라고 시간적인 여유도 또 마음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오늘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지금 출근하는 길이었고요. 출근하는 그 길이 그 산책로에다가 산을 하나 산등성이를 넘는 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어요.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쁜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너무 소담스러운 거예요. 이 풍경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무 준비 상태도 없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카시아가 활짝 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벌도 보이시나요?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가수원길. 가수원길. 아카시아 잎사귀고요. 여기 아카시아 꽃 보이시죠? 굉장히 탐스럽게 잘 열렸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아카시아 향기가 솔솔 납니다.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에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자연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사람도 자연이다. 아카시아 꽃 한 그루인 것처럼, 호랑이나 메뚜기인 것처럼 사람도 그 종류의 한 종류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는, 자연인데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을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면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고 가장 자연스럽게 놀고 가장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연구하고 체득하면 우리 모두는 건강한 자연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애기 똥풀도 있죠. 이 애기 똥풀은 신이 이렇게 우리 그 모든 요소에 치료제까지도 숨겨 놓았습니다. 이 애기 똥풀 줄기를 짓이겨서 상처에 바르면 그 상처기 피가 멎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산에 가셨을 때 뭐 넘어졌거나 해서 상처가 났다 하면은 저 애기똥불 줄기를 짓이겨서, 짓이기면 애기똥 색깔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물이 나온대요. 예, 그거를 발라주면은 상처가 아문다라고 합니다. 금방 피가 멈춘대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2월 달에 병원에 갔습니다. CT와 MRI, PCT는 안 찍었고요. CT를 찍은 결과 암이 커지지도 않았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약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심 찔렸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항암약을 먹지 않고 있는데. 그러고 나오면서 아싸, 잘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또 일었습니다. 자, 먹는 것 어떻게 먹는가, 쉬는 거 어떻게 쉬는가, 자는 거 어떻게 자야 하는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암 치료의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항암약 저리 가라지요. 항암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항암약만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영양과 충분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잠과 휴식을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수면은 수면이고 휴식은 또 휴식입니다. 휴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쉬는 것, 그것이 휴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자는 거와 휴식을 동일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휴식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뭐 1등을 향해서 빨리빨리 달려라, 앞만 향해 달려라, 1등을 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 이런 것에 너무 목표를 두고 눈앞에 그런 것만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적절히 쉬는 게 무엇인지를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런 걸 학습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몸 돌보기에 굉장히 서툰 거죠. 그리고 좀 격한 말로 해서 무식한 거죠. 무식이 나를 이렇게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자아 비판이 필요해요.
자, 자아 비판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자아 비판, 내가 나를 알았으니,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았으니 유식해지면 되는 거죠. 공부하면 되는 거죠. 내가 내 몸 어떻게 돌봐야 되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가꿔야 되지? 내가 나를 어떻게 그동안 대접해 왔나를 반추해 보세요. 내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대접하고 다뤄왔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곰곰이 그동안 살아온 방향, 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제때에 먹었나요? 그리고 제때에 먹더라도 꼭꼭 씹어 먹었나요? 내 몸 안에 넣어주는 그 음식물이 과연 건강하고 올바른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나요? 아무거나 쑤셔 넣지 않았나요? 아무거나 쑤셔 넣었더니 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영양가 음식을 먹는다고 먹었으나 제대로 씹었나요? 소화 흡수가 위와 대장과 소장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씹어서 넣어 주었나요? 마구 구겨 넣지는 않았나요? 그런 것들을 반추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병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학교에서는 밥 먹는 법을 제대로 안 알려줬나? 왜 학교에서는 어떤 식사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나? 또 감정 다스리는 것을 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치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대접해 주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도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전혀 진짜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돌이켜보니.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저 자신을 잘 대접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 덕분인지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어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지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게나 내 몸을 막 굴리면은요, 암세포는 들고 날뛰어요. 야, 내 세상이다 이러고. 그런데 제가 저를 정중히 대하니까 암세포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정중히 대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을 하면 암세포는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이 쓰레기통인 줄 알고 아무거나 막 집어쳐 넣고 구겨 넣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기고 목 뒤로 넘기고 그러면 암세포는 좋아라 날뜁니다. 그 역학관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정중히 대접을 하면 암세포는 긴장을 하고 활동을 멈춥니다.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내 입속에 쑤셔 넣고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목 뒤로 넘기면 암세포는 좋아라고 날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암세포를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도 릴렉스 되고요. 세포도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담스러운 아카시아, 바람결, 바람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자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쉬고 자연스럽게 자는 법, 자연스러운 감정을 유지하는 것. 자연스러운 감정은 편안한 감정을 말합니다. 자연은 위축되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이렇게 실바람이 흘러가듯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이 우주의 흐름에 맡길 줄 알 때 편안해지고 또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오늘 아무 준비 없이 카메라를 켜서 이 아카시아 향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제압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기 유방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